오늘은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내림세를 지속을 하던 미국의 채권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미국의 증시도 강세를 멈추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이 5%까지 올랐다가 4.5%대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4.6%대로 올랐고 단기물인 2년물도 5%대로 다시 올랐었습니다. 오늘 연속으로 올랐던 미국 증시들 오늘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65% 하락을 하고 S&P 500은 0.81% 하락해서 4,347. 나스닥 종합지수는 0.94% 하락해서 13,521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까지 올랐다면 10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을 텐데 아깝게 10일 연속 상승 기록 바로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59% 하락을 하고 3,452입니다. S&P 500 지수 8거래일 연속 올라서 2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오래 상승세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올라서 역시 2년 만에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반도체가 하락을 했고 빅테크주들도 보면 메타만 0.24% 상승하고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 테슬라가 5.46% 급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가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30%나 낮은 146달러로 낮추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주가가 210달러예요. 30% 낮은 수준입니다. HSBC 분석가는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 이 선도 업체였는데 말이죠. 앞으로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이윤이 크게 줄 것이라면서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성공할지도 미지수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의 절반은 완전 자율주행 완성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면서 그러나 해당 부분은 2030년까지는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CEO 리스크를 또 언급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잦은 말실수로 설화를 이야기하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서 어제 또 특히 요즘에 주요 외신들은 전기차 업황이 좋지 않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전기차 업체가 차량 가격을 평균 15,000달러, 약 2천만 원 이하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쳐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늦추고 있다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타격이 우려가 됐던 엔비디아가 세계 칩에 대해서 재차 성능을 조정을 해서 중국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470달러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를 강화하면서 기존에 중국에 수출을 했던 A800, H800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재차 성능을 조정하여 중국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해졌었습니다. 당장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던 4억 달러어치 수출 물량 외에도 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관련 수요가 매우 강력해서 엔비디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새로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재조정된 칩을 통해서 중국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이면서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직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항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가장 늦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1일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시 추가 이 상승을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강력한 소비 심리와
인공지능 열풍이 증시 강세장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 4,600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00명 감소한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22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강한 미국 노동시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오후 국제통화기금 컨퍼런스에서 필요시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4.9%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연준은 앞으로도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이 어조는 계속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연준이 내년 1월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전날의 16%에서 23%로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파월의 발언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5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30%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파월 발언 전에는 40%를 넘어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4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매 분기 1회씩 금리를 내려서 2026년 2분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패트릭 하커 총재가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커 총재는 8일 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지속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금리가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전과 같은 그러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준 인사 다수는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하락을 해서 내년에는 3%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주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지난 7일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꼭 집어 말하면서 금리 인상 종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또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리사 쿡 연은 이사의 경우 둔화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계와 기업의 신용긴축을 언급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파월 의장의 오늘 이 발언 영향으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10% 미만에서 14%까지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만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에 이어서 무엇보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에 아마도 6월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저가 매수세에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WTI 가격은 0.54% 오른 배럴당 75.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등의 전 세계 경기가 다시 둔화할 가능성에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말이죠. 3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 11월 들어서만 약 6%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는 5.81% 급등한 15.29를 기록을 했습니다.